안녕하세요. VS 토론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의 진행을 맡게 된 성공역량연구소 대표 오미나입니다. 훈장에디는 2019년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는데요. 그 개편을 기념으로 본 방송은 대한민국 최초로 전국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훈장에디는 24시간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학원 교육 전문가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강사 교육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VS 토론 4인의 수학 전문가 찬반 격돌은 대치동, 중계동, 목동, 압구정동 등 대한민국 대표 학원가의 원장님들을 모시고 학원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VS 토론 4인의 수학 전문가 찬반 격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짝짝짝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분의 수학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자, 인사 나누실까요? 아, 우리끼리 인사를 하려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명 나누십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의 시선 김진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계동에서 자유제작을 운영하는 박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대치동에서 강의하는 아이들을 하고 있는 안남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동에서 거사학원 운영하고 있는 이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한 거 아니지? 네, 이렇게 시작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분의 수학 전문가님들을 모셨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격돌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자, 월급제 대 비율제. 학원에서 원장님들도 그렇고 강사님들도 그렇고 고정급여제냐, 연동비율제냐 많이들 고민하실 텐데요. 우리 여기 계시는 수학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의견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골라봅시다. 자, 어떤 거를? 월급제냐, 비율제냐? 자,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러면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월급제를 먼저 선택해주신 안남재 대표님, 원장님. 네. 우선 중요한 것은 월급제냐, 비율제냐를 따질 때 무엇이 학원에게 더 유리한 것인가, 아니면 선생님한테는 무엇이 유리한 것인가, 이렇게 자원 배분의 문제,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인가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상호, 서로에게 유익하고 서로에게 더 발전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이나 개인의 의지 또는 학원의 상황, 조건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월급제가 선생님들과 학원 서로 상호 발전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급여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비율제인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학원이 없으면 선생님도 없는 거고요. 선생님이 안 계시면 학원도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는 월급제보다는 선생님의 성과 반영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에게 일정 부분 동기부여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 비율제가 직접 자원인 선생님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제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의 성과가 바로 연봉에 반영이 되면 훨씬 더 선생님들께서 보람을 많이 느끼실 텐데, 지금 우리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연봉제도 그의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선생님들께서 지금 퍼포먼스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가 반영되는 비율제가 훨씬 더 선생님들께도 능력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역량 있는 선생님께 훨씬 더 유리한 제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비율제를 선택해주신 월급제부터. 월급제부터 할까요? 제 사람. 제가 먼저 해요? 네. 아, 네네. 그럴까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월급제를 먼저 택했는데요. 월급제를 택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학원 경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진 이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진 이직은 안정적인 급여 때문에 생겨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강사들의 어떤 생활을 안정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고요.
또 비율제라는 건 기본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또 이제 비율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비정규직이 됩니다. 비정규직이 되다 보니까 근무 환경이 별로 좋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이렇게 비율제 중심으로 모든 게 만들어지게 되면 학원의 어떤 근무라는 것은 그 불안정한 어떤 생활이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인재 유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원의 안정성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때 또 노무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좀 뭐 어떤 생활의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선 학원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월급제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또 근무하는 강사들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도 월급제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은 모두 발언의 비율제를 선택해 네. 주시 이정호 원장님. 방금 이제 뭐 잦은 이직이다라는 형태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잦은 이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가 학원 운영하면서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합리한 형태의 대우를 받는다라는 느낌 받았을 때 사실 사람들은 이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비율제로 진행하다 보면요. 실제 사람들이 저 친구는 나보다 어떤 합리적인 형태의 뭐 이제 더 유리한 형태의 조건을 뭔가를 베네핏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잘 안 받게 돼요. 네. 그러니까 월급제를 하게 되면 사실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거죠. 연봉 협상 형태의 기회를 딱 갖게 되면 다른 친구들의 급여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꼭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가 어느 정도 올렸으니까 나도 이렇게 올려야지. 그리고 사실상 사람들은 급여제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는 연차에 따라서 당연히 내 급여가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해요. 나에 대한 매출이나 나에 대한 어떤 기여도를 생각하지 않은 채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순간부터 학원은 오랫동안 유지되는 학원 자체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형태가 쉽게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비율제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모두 발언을 다 하셨는데요. 혹시 이건 아니다. 이걸 반박하고 싶다 하시는 뭐 원장님들 계신가요? 일단 이종환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반박할 내용이 있는데요. 네. 토론을 좀 격화시켜 보고자 하는 네, 마음에서 좋습니다. 일단 비율제의 단점을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네. 이제 월급제 단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박중현 원장님께서 또 백업을 해주실 것 같아서 네, 비율제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듣겠습니다. 일단 학원에서는 조직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함께 협력하고 배려하고 함께 무엇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비율제 같은 경우를 운영해 보면 물론 이제 고등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적합할 수도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초중을 운영할 때 생각을 해보면 비율제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 사업자들의 연합체 같은 공간에 그저 함께 사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 훨씬 성향이 좀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월급제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서로 상생하고 같이 무엇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강한 조직 결속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매월 매출이 이제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그 일희일비하게 되죠. 그 월마다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또 학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반배정의 문제. 신입생이 왔을 때 공평하고 공정하게 배정이 되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불만의 요소들이 누적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비율제 같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조금 말씀에 반박을 좀 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는 지금 공감할 수 있는 그 조직원들이 모두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운영하는 룰이 사전에 좀 정해져 있으면 배정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실제 많은 보습학원들에서 비율제를 운영을 했을 때 비율제도 운영을 해보고 급여제도 운영을 해봤지만 비율제가 그 파동이 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실 거다라고 하신다라면 비율제를 조금 더 파생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최저급여를 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간별 비율제 혹은 적정 수준이 넘어갔을 때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비율제의 또 다른 형태의 이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선생님들의 업무 역량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바로바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비율제가 왜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라고 하는 것인지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네. 덧붙이면요. 네, 박중희 네. 아니, 순서가 같은- 이쪽이어서. 아니. 박중희 원장님 먼저 들을게요, 제가. 첨언을 하려고요. 아, 네, 첨언을 네, 네, 나, 네, 첨언입니다. 네, 네. 간단하게. 비율제를 할 때 부분을 생각하면 사실 팀 비율제도 있습니다. 아까 어. 이제 조직 문화라는 형태를 얘기를 했는데 팀 비율제로 해서 그 팀의 매출에 대한 기여도를 통해서 그 선생님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로 간다면 오히려 팀 조직 문화가 훨씬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그게 형태. 일반적인가요? 네. 팀 비율제가 일반 수학 일반적이진 않죠. 네. 뭐 일단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제를 해서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김신 원장님 얘기한 것도 최저급여도 보장해준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게 월급제거든요. 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율제 속에서 최저급여를 보장하면 그게 월급제가 되기 때문에 노무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율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최저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까 궁금했던 건데 네. 노무의 문제가 생긴다는 건 어떤 노무의 문제예요? 그러면 비율제 강사는 비율제이기 때문에 능력제로 하는 것인데 네. 월급을 기본 최저급여를 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달라지는 모습이 생기는 거고 냉정하게 비율제라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과 규율이 있으면 배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건 맞는데 그 배정하는 규칙이 잡혔다 하더라도 그 규칙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원에 뭐 인원을 배정하는 실장이 그 강사에 대해서 안 좋게 본다든지 아니면 강사분이 뭐 그 강의를 하는데 제대로 열심히 가르치는 강사는 사실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부모는 좋아하겠지만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잘 놀아주고 뭐 이런 사람이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 배정하는 기준이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기준을 명확히 지키는 게 사람의 어떤 감정이니까 이런 걸로 안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네, 거죠. 지금 실시간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신창기 분이 비율제 월급제를 말하기 전에 원장 입장에서 혹은 강사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무엇이 좋은지를 조금 나눠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고 그래요. 네. 원장 입장에서 좋은 거, 강사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네, 뭐 네. 원장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원장 입장 이것이 이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학원의 매출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비율제는 원장한테 유리하고 그러면 강사한테는 불리하고 네. 만약 월급제가 원장한테 유리하면 그렇게 되면 강사한테 불리하고 이런 식의 나눠먹기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 네. 결국 학원은 동기부여잖아요. 동기부여를 통해서 학원이 같이 성장했을 때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열매가 커지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무엇이 더 그 강사들의 그 열정을 촉진시키고 또 학원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질문이시긴 하지만 질문의 각도를 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패러다임을 우리가 다르게 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학생에겐 당연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네, 응원 메시지입니다. 네. 장태식 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대표님들 화이팅 하십니다. 네. 네. 네, 안상훈 원장님께서 혼장마을의 멋진 출발 응원합니다. 써주셨네요. 그리고 조윤미 원장님께서 박중희 원장님 화이팅. 네, 박중희 원장님 팬입니다. 저는 없나요? 엠베스트 미래 항상 고민이 되어온 주제입니다. 제거 올라왔습니다. 정진규 님께서 오미나 대표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실시간 댓글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네. 뭐 원장님께서 하실 제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네네. 그 김진세 원장님께서 네. 비율제는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강사들의 동기부여를 더 촉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좀 다른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는 신의와 약속, 그다음에 신뢰, 그다음에 계약, 공정한 계약에 의해서 그 경제 체제가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강사와 원장 간의 신뢰관계만 형성되어 있다면 그리고 적절한 보상과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보상의 시기성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뭐 매달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강사들의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제 같은 경우 연봉 재협상을 할 때 그 강사들의 노력을 얼마든지 평가해서 평가에 반영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력에 대한 평가를 꼭 왜 재계약하는 1년까지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매달 그 평가가 이루어지고 혹은 그 평가의 주기가 점점 짧아져서 한 분기별로 혹은 매 달별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궁극적으로 비율제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길어지면 신뢰가 생기고 기간이 짧아지면 신뢰가 덜 생긴다라는 얘기도 조금 이야기는 어렵고요. 네, 또 하나- 무섭습니다. 또 하나가 그 학원의 운영을 하다 보면 원장님께서 1인 다역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마케팅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 세무도 하시고 다 하시게 되는데 원장님의 입장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재무 전략을 세울 때 무언가 고정 지출이 있으면 우리 학원의 매출에 따른 연동 비용도 생기는 항목들이 좀 있어야 운영에 있어서 유리하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전부 다 고정급여를 가져가시게 된다면 학원은 어려운데 고정 비용 자체가 계속해서 전체적인 비율이 늘어나거나 학원은 잘 되는데 그것들이 배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 부분이 지나야 그것이 배분이 또 재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이거는 고정 비율과 고정적으로 연동되는 지출 항목과 그 다음에 매출에 따라서 같이 변동될 수 있는 항목이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원장님이 학원의 운영에 있어서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훨씬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반론이 결정을 내리신 것 같은데요. 반론이 네, 반론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간이 아니라 짧게 지금 뭔가를 평가해서 한다는 걸 말씀을 주셨고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평가를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 거기에 몇 가지 폐단이 좀 있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자기 어떤 급여의 비율제를 하기 위해서 학생이 돈으로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의 가치나 이런 것 같은 동기부여된 게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이 돈으로 보이면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그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학원에서도 이제 위험성 요소가 있다는 거죠. 또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비율제를 잘못 이해한 분들이 어떤 원장님들께서 잘못 이해하면은 그 어떤 동기부여 목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학원의 비용 절감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능력이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냥 비용 절감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폐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율제로 가지고 동기부여를 하거나 그런 것들 기다리지 않고 한다라는 것들은 좀 너무 시급한 판단 또 빠른 결정에 생기는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걸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학원, 방법. 학원이 잘 되고 안 되고 잠깐만요. 네. 우리 이정환 원장님도 한번 하시나요? 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박준 원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은 사실 비율제의 단점만을 콕 집어서 그죠?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장점을. 그죠? 비율제에 대한 방금 얘기했던 부분도 사실 강사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오히려 나는 내가 하나하나 열심히 하는 형태의 부분 자체가 동기부여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한테 좀 더 내가 이제 열심히 하는 형태의 부분 자체가 바로 피드백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엄마들도 선택을 할 때 사실 장기적으로 학원을 보고 선택하는 케이스가 첫 번째는 많지 않아요. 워낙 많은 학원들이 있고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워낙 많은 학원들이 있고 그 학원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형태의 임팩트를 얻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학원을 이제 계속 지켜보게 되죠. 또 비교도 하게 되고.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실제 분기별이나 아니면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아이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다른 학원들에 가서 입학 테스트를 많이 보고 옵니다. 보고 실제 그에 대한 형태의 결과 피드백을 받게 돼요. 그러면 사실상 되게 좀 치열한 형태, 물론 이제 목동이다 보니 그런 것도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치열한 형태의 경쟁사에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월급제에 대한 형태의 구조가 궁극적으로는 잘 안 맞는 형태의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실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차까지는 월급제로 보장을 해주자, 예를 들어. 근데 1년 이후부터는 너도 어차피 같은 형태 역량으로 저는 네. 궁금한 게 진짜로 비율제를 선택을 했는데 기본적인 월급을 가져가지 만약에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파트타임 많죠. 전체 전임으로 왔을 경우는 그런 경우 좀 드물죠. 비율제를 좀 한다라고 우리가 하더라도 다른 네네. 관점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비율- 응원 메시지 하나만 듣고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좀 쉬어가는 코너로 배상면 대표님이 멋지시다고 의견 주셨고요. 질문이 이따 받겠습니다. 응원 메시지 하나 더. 이런 토론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남재 대표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읽어드리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례에서도 응원을 네,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안남재 대표님 응원했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네. 무엇으로 동기부여가 되는가의 문제를 살펴봤을 때, 만약에 비율제를 너무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경제적인 목적, 경제적인 이익으로만 사람은 동기부여가 되는가. 내가 지금 요번 달에 뭐 몇만 원 더 들어오면 또는 몇만 원 덜 들어오면 일하고 싶은 의지가 많아지고 일하고 싶은 의지가 삭감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외의 것들 있잖아요. 네. 일하는 데서 재미있거나 동료들 간에 화목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동기부여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비율제에서 이제 즉각적 보상만이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인간이 이제 좀 많이 경제적인 길어졌네. 목적이 네, 아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뭐 일하는 데는 다른 재미를 또 얻을 수 있다. 네. 네. 말문이 발로 막히신 건 막혔습니다. 아니요. 월급제 이거 있는 말문이 건가요 막히신 지금? 말문이 막히진 않아요. 비율제 네. 끝난 건가요? 아, 잠시만요. 네. 빨리 발로 가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이때 그러면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엠스카이에서 보내주셨는데요. 비율제를 적용하면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서 선생님께서 소수반은 임의로 합반 수업을 해버리고 마음대로 쉬는 날을 만들어 버리시던데 이런 경우도 있네요. 출퇴근 시간을 정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왔네요.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율제를 적용하시는 원장님. 비율제를 일반적 적용을 할 때, 이런 거죠. 고정급 형태가, 그러니까 그 비율제에 대한 구조가 고정급을 넘지 못해서, 넘지 못한 경우는 사실 출퇴근 형태를 서로가 약속하에 이미 지키게 되고요. 네. 자기가 급여가 고정급이 넘어가서 비율제 전환이 됐을 때는 출퇴근 시간은 자기 자율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요. 그럼 네. 실제로도 이렇게 소수반을 이렇게 합하고 이런 거 근데 보신 그런 적 부분에 있으신가요? 대한 최종적으로 선택은, 결과적으로 선택은 누가 하냐면, 엄마들이 할 거예요. 학생들이 할 거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되게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엄마들이 선택하기 전에. 네. 근데 그 부분들 자체도 사실은 비율제로 한다는 거는 수긍을 해야죠. 수긍을 해야 되고, 네. 여기 반박은 없으십니까, 월급제? 결국은 지금 네. 이렇게 근무하는 비율제냐 고정급여제냐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선생님들의 근무하는 방식이나 뭐 동기부여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선생님이 잘 되셔야 학원도 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려우시면 학원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을 어느 기간을 가지고서 반영할 것이냐, 1년을 기다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매월 반영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평가 방식과 그 반영하는 시점의 차이인 거지, 이것이 비율제이기 때문에 근무 형태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논점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비율제로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질문처럼 그 부가적인 요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드니까 이게 근무 형태가 바뀐다는 건, 그러니까 사실 비율제 강사로 이렇게 비율제 급여를 주게 되면 그 원장님 질문하신 것처럼 출퇴근이 원래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비율제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혼자서 끝낼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원장님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출퇴근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월급제를 선택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분업화를 못 만들어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들이 원하는 요소가 있을 때 그 월급제라는 걸 선호하는 원장님들은 대체로 어떤 모아놓고 어떤 분업을 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선택할 때 좋은 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제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한 분 더 질문을 받겠는데요. 안성은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동기부여를 월급으로 기준 잡는다면 비율제의 필요도가 높아지던데요 라고 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라는 것을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열정과 의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의지는 어떻게 마련되고 열정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만약에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이 받는 급여가 비율제든 아니면 월급제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능력 혹은 경험에 비해서 적절하다, 조금 많다,
만약에 내가 이 급여를 다른 학원에 옮겼을 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상향적으로 보상을 해 주시는 것이 일단 선생님이 일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율제냐 월급제냐를 떠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의 급여를 보장해주는 것이 학원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열정은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 저는 원장님의 리더십, 혹은 조직 문화, 조직의 결속력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작동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지금 실시간 댓글에서 막 반론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비율제가 조직 문화가 없을 거라고 몰아간 느낌이 드네요.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봐요. 또는 돈만 쫓는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가는 느낌이랄지 하면서 점점점을 해주셨는데 사과하셔야겠어요. 얼른 마음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댓글들이 빨리 많이 올라왔는데 네. 최근에 네. 이런 부분이 많아요. 이제 강사들 커뮤니티를 많이 보면요. 실제로 이제 급여제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홍보나 마케팅도 다 강사들이 하고, 근데 또 반론적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그런 학원 왜 가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강사라고 하면은 주어진 시간에 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학생들한테 얼마나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형태를 계속 자기 개발을 하고 이런 형태의 부분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자기는 그런 형태 시키는 형태 학원들 별로 안 좋아한다. 잡무가 많은 형태 학원은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들 해요. 강사들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사실 강사들도 요즘 강사들은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내가 어떤 형태의 역량을 배우고 뭔가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을 이해하고 이런 형태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만 어떤 보장된 형태의 어떤 급여를 원하지 그 이후에는 자기의 능력별 형태의 어떤 형태의 저희가 얘기했던 비율 형태의 구조로 자기가 한 만큼에 대한 보상받는 구조를 훨씬 더 원하고 있다는 게 지금 사실 트렌드가 아닌가. 그게 이제 뭐 트렌드라고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비약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고등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적합한 말씀이고 또 단과 형태가 좀 더 단과적 성격이 강한 학원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대부분 고등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학생들의 수강생이 좌우되어지고 그 증폭이 결정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왜 저희 대부분 중등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네. 전국에 있는 저희 대부분의 학원들의 형태는 네. 보습학원인 거죠. 이럴 때는 학원 선생님의 개인의 명성에 의해서 학원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의 시스템, 학원 자체의 평판에 의해서 학원생의 증감이 더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까 선생님의 궁금했는데 비율제 단점 중 하나가 실장님들이 학생을 비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반배정. 네, 반배정. 배정하는 네, 이명우 원장님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명우님이 비율제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강사의 욕심으로 인해서 수준이 맞지 않아도 자기 반으로 학생을 넣다 보니 수준별 반 수업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제가 궁금합니다.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일반적 질문을 학원에서 받겠습니다. 레벨 테스트에 대한 구조만 잘 짜 있으면요. 그리고 사실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별로 어떤 형태의 레벨의 수업, 어떤 형태의 학년의 수업이 가장 그 선생님에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형태의 레벨로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형태를 분업화를 잘 시켜놓고 그 다음에 레벨 테스트만 잘 설정이 돼 있다면 그런 부분의 문제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반론해도 되나요? 네. 네, 반론해 주세요. 레벨 테스트가 정말 잘 되어 있고 잘 만들어져 있어도 그걸 운영하는 게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제도를 잘못 쓰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비율제인 거예요. 데스크에 로비가 심하게 들어가기도 그쵸.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아까 어떤 분께서 비율제는 조직 문화가 없는 것 같지 않냐 하셨지만 실제로 비율제에서 조직 문화가 없습니다. 그 조직 문화에 비율제는 협업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은 결속을 그 바탕으로 해야 결속을 바탕으로 근태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운영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저희는 좀 강하게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이렇게 꼭 비율제 나빠서 꼭 없애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 비율제 같이 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방향 월급제가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제시하는 거죠. 저는 안 대표님, 안 원장님 말씀에 한 반박을 좀 할게요. 네네. 아까 네. 뭐 얘기하실 때 급여제를 줄 때 사람이 기대하는 거 이상을 줄 수 있다면 당연히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아까 우리 진 선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학원의 가장 근간은 학원이 있어야, 그죠? 학원이란 공간이 있고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원장들이 있어야
거기에 또 좋은 강사들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학원에서 내가 버는 돈과 상관없이 원장이 무수히 돈이 많아서 정말 돈이 무제한 많아서 강사한테 원하는 돈을 다 줄 수 있는 형태의 구조라면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근데 사실상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죠? 학원이라는 건 사실상 학원 오픈할 때 내가 어떤 좋은 강사를 키우고 나는 복지를 하고 베풀 거야라고 학원 차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실제 이윤을 추구하려고 차린 건데 그 이윤 추구하는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돈을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울까, 그리고 그런 잘 키울 수 있는 형태의 선생님들과 얼마나 내가 하나의 조직 문화를 이룰 수 있을까를 사실 기준을 하다 보니 그런 형태의 부분에 그래도 서로 합리적인 형태의 구조를 만드는 것 중 한 가지가 저는 비율제가 아닌가. 아까 시스템 지금 배정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을 하셨었는데 박종희 대표님께서 이게 앞에 아까 룰이 정해져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정비를 하게 되면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저희 학원에서 같은 강좌를 두 선생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학생이 들어와서 배정을 할 때 첫 번째 학생은 이쪽 반, 두 번째 학생은 이쪽 반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배정을 하고 배정을 했던 흔적을 상담실에서 기록을 갖다 보유해서 모두가 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걸 오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동의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걸 깜깜이로 어떤 배정의 기준 자체가 없이 무조건 아까 말씀하셨던 로비에 의해서 혹은 친분에 의해서 그걸 임의적으로 배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전에 룰이 공평하게 정립되는 것 자체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의 수학 전문가님들의 이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비율제, 월급제가 적절하게 혼용이 잘 되어가지고 각 제도가 가진 장점과 단점이 잘 조합하여서 좋은 제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박민호님이 이런 형태의 토론이 기대됩니다. 토론하신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좋나 봐요. 네. 그리고 안남주 원장님 말씀들이 참 와닿았네요. 내공이 느껴집니다. 직접 찾아뵙고 사담이시네요. 이거는 읽어보니. 네. 그리고 안성 원장님이 열정과 의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까지 계속 봐주세요. 안성 원장님.